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아세트산을 만들어서 의약품 제조에 이용된다. 에탄올은 탄소화합물이 맞고 아세트산은 산성 수용액이 되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질소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되니까 5번이 맞게 되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학생이 수행한 탐구 활동인데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가 기억으로 적절하겠죠. CO2 같은 경우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부분적 양전하를 띌 거고, P와 F 다른 원자죠. 즉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봐주면 A, B, C, D를 각각 구해주면 되는데 A는 수소, B는 산소, C 같은 경우 나트륨,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해주면 되죠. A2B, H2O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C. 고체는 연성과 전성이 있죠. 그리고 C2B,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죠. 자, 4번을 봐보면 N 플러스 L 그리고 EL 플러스 1이 나와 있는데요. N 플러스 L 같은 경우에는 2, 3, 3, 4를 가지고 EL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1, 3, 1, 3을 가지죠. 그래서 1, 1 가지는 게 SOB4를 뜻하고 그 중에서 나 N 플러스 L이 3이니까 얘가 3S 오비탈이다. 그럼 가는 2S 오비탈이니까 A는 2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해서 N 플러스 L이 3이다 나와 있으니까 얘가 2P 오비탈, 그러면 라는 3P 오비탈. 이렇게 되면 2L 플러스 L 같은 경우에는 둘 다 3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는 2P가 아닌 3P 오비탈 A 플러스 P는 5가 맞고요.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주리는 주양자 수의 영향을 받고 ES와 EP니까 3S와 EP니까 3S가 크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돼요. 5번으로 넘어가서 자, 2주기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보면 W는 질소, X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로린 거 구했으니까 Y는 산소인 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이고 질소니까 Z는 탄소다 라고 나오게 되죠. 자, NF3 같은 경우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뿔. 결합각은 얘가 107도, 얘 같은 경우 104.5도,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180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성이 있는 가와 나는 극성이면서 FCN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극성, 즉 극성인 분자는 세 가지다 해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넘어가서 6번을 봐주면 크기가 다른 두 밀폐 용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동적 평형을 이루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봐주면 되고요. 각각 X 액체를 넣어줬고 그때 기체분의 액체의 양이에요. 그럼 처음에 기체가 0이고 액체는 있으니까 무한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2t에서가 동적 평형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 3t에서가 동적 평형이다. 그럼 이 기체와 액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1, 1 써줄 수 있고 C는 B까지 써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 맞죠? 작아지는 거니까 A는 1보다 크고 B와 C는 같죠. 그리고 2t일 때 증발 속도분의 응시 속도 가 같은 경우에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1이죠. 나 같은 경우에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가에서가 큰 거죠. 해서 답은 1번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봐주면 1, 2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고 한번 봐볼게요. 자, Z 같은 경우 결합을 3개 하고 비공유가 1개 있으니까 얘는 질소, Y 같은 경우에는 산소죠. 얘랑 이제 공유 결합을 하면서 최외곽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가 1인 애는 Y는 H인 거죠. 자, W 같은 경우 얘도 1쪽인데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 리튬이 되는 거죠. X는 산소이고 Y가 H고 네, 이렇게 구해지게 되네요. 그러면 W랑 Y, 리튬과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1쪽 원소이죠. Z2, N2 같은 경우에 삼중결합이 존재하고요.
Y2X2H2O2 같은 경우 공유전자쌍은 3개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4개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아니다.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 8번을 봐볼게요. 금속 반응 문제인데 전해량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X의 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Y를 넣었을 때 2N몰 됐다. 자, 전하량 2N이죠. 여기도 전하량 2N 만들어주기 위해서 M은 2다 라고 구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반응하는 B가 1대 2죠. 그래서 1, 2, 1, 2 넣어주면 돼요. X의 산화수는 2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고, X가 환원되는 거니까 Y가 환원제고, M은 2다 해서 니은 디귿. 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으로 넘어가서 봐볼게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 이게 A로 같은 거죠. 자, 이제 봐보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이 같으니까 얘도 A예요. 전자가 추가되거나 빠지는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그대로다 라는 거는 변화가 P오비탈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X랑 Y도 봤을 때 P오비탈에 변화가 없다는 거는 S오비탈에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봤을 때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거나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거나, 즉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1인 거를 보고 우리가 산소이거나 마그네슘이다 라고 들어가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같다는 거를 보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모두 채워져 있다 라는 거를 봐서 마그네슘이다로 먼저 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S오비탈 전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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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이 B로 같죠. B로 같을 수 있는 게 이제 6분의 9 그리고 4분의 6, 2분의 3인 경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네온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P다, 인이다 라는 게 나오게 돼요. S분의 P는 2분의 3이 되고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B는 2분의 3이다. Y와 Z 같은 주기의 원소가 아니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Z 같은 경우 P오비탈이 6개 들어있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이 6개죠. X 같은 경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P오비탈이 3개죠. 그래서 2배이다 가 맞게 돼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을 봐볼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같은 경우 E2에서 E3로 갈 때, Y 같은 경우에는 E3에서 E4로 갈 때, Z 같은 경우도 E2에서 E3로 갈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족을 할 수가 있어요. X랑 Z는 2족, 그리고 Y는 13족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똑같은 2족이잖아요.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 주기 같으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죠. 그래서 얘가 2주기, 얘는 3주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2족과 13족을 비교해보면 제1 이온 에너지는 2족이 더 크죠. 13족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주는 Y는 2주기다 라고 정해지게 돼요. 자, Y 같은 경우 2주기 13족이죠.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Z 같은 경우 3주기가 아니라 2주기죠. 그래서 틀리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Y와 X 3개랑 2개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해서 10번의 답은 3번이 돼요. 11번을 보면, 자,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부터 보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보는 게 좋은 이유가 뒤에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죠. 왜냐면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뭐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가주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 100mm몰에 A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나 같은 경우 0.1m인데 25ml죠. 그럼 여기서는 25mm몰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AY밀리 같은 경우에는 75mm몰이 들어있는 거죠. 자, AX밀리에는 50mm몰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Y에는
125mmol이 들어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1몰이 녹아있던 거잖아요. 그 말은 1000분의 125, 즉 8분의 1만큼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8분의 100g인 거죠. 8분의 100g의 부피는 D로 나눠주면 되죠. 8D분의 100ml다. 그러면 얘는 2D분의 25가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란 걸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서 봐볼게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 구하려고 하는 거의 정의를 봐주는 게 좋아요. B의 원자량이라는 거는 B의 몰수분의 B의 질량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속을 1g 넣는다라고 해서 B의 질량은 알고 있어요. B의 몰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 중에서 B의 몰수 구할 수 있는 거 뭐 없죠? 지금 이 상태 바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B의 몰수와 비례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측정한 게 있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H2의 몰수를 알 수 있다면 B의 몰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2의 몰수를 볼 건데 H2의 부피 같은 경우 지금 안 나와 있죠. 부피를 측정했으니까 사실 1몰의 부피를 알고 있다면 바로 구해줄 수 있는데 기억니은들에서 그게 없죠. 그러면 또 이 H2의 부피를 구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와나에서 H2의 부피를 비교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가의 H2를 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1몰의 부피를 모르기 때문에 얘 H2의 몰수 바로 구해줄 순 없죠. 그래서 얘랑 비례하는 거 관계를 알고 있는 게 A의 몰수죠. 그래서 A의 몰수를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때 A의 질량 알고 있으니까 A의 원자량 알면 A의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그 B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돼요. 네, 넘어가서 이제 13번을 봐볼게요. 개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개수가 아니라 산화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 개수비를 먼저 구해준다라고 했었죠. 개수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한번 써줄게요. MO4 1몰이 반응할 때 H2O는 2M몰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MO4 2만큼 반응할 때 그러면 D는 4N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는 산화되는 애랑 환원되는 애예요. 자, 그럼 M 같은 경우가 환원이 되는 거고 C가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한번 잘 살펴봐 보면 C 2A만큼 있죠. 그럼 뒤에도 C 2A니까 2A만큼이 있게 돼요. 자, 산소를 비교해 보면 여기 4A만큼 있죠. 여긴 8만큼 있죠. 여기에 4A만큼 있죠. 여기에 8만큼 있어야 돼요. 즉 N은 2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얘가 8이 되는 거고 N은 2다. 자, 그럼 M의 산화수는 지금 7에서 2로 5만큼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개수는 2죠. 탄소의 산화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로 1 증가하죠. 그러면 10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5가 되고 C는 10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H 8개 있었으니까 여기는 16개. A 플러스 B의 값은 아니죠. H 같은 경우가 여기서 16개 있었고 여기서 10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6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1 하고 답이 1번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렇게 쓰고 이제 14번을 봐줄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W의 홀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 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홀전자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은 거는 두 개가 있죠. 네온과 나트륨. 그런데 제1이온의 에너지가 W가 작죠. 그래서 네온이 아니라 나트륨이다 라고 정해지게 돼요. 나트륨이라고 정해지면 홀전자 수가 1인 거고 홀전자 수가 X도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홀전자 수가 1인 거는 이제 알루미늄과 플루오린이 존재해요. 그런데 X와 W 사이에 제1이온화 에너지가 Y가 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1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 X와 W는 즉 나트륨과 알루미늄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플루린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y가 x보다 크다 라는 거는 플루린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질소와 산소 중 하나인 거죠. 그런데 얘가 질소가 되면 홀전자 수가 4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산소이고 Z가 질소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Z는 17쪽이 아니라 15쪽 원소이고 제2 이온 에너지 같은 경우 1쪽인 나트륨이 가장 크고,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질소가 큰 거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2번이 돼요. 자, 넘어가서 15번을 봐주면 뷰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중화 적정 실험이죠. 그래서 2번, 4번 일단 날려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간 CH3COOH와 들어간 KOH의 양을 맞춰주면 돼요. 들어간 KOH의 양은 0.2 X만큼, 들어간 CH3COOH 같은 경우에는 AM짜리가 2mm만큼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0.1x 10분의 x가 돼서 답은 3번이 나와요.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서 봐보면 pH랑 pOH가 나와 있는데 pH 플러스 pOH는 14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7과 7, 12와 2, 그리고 4와 10으로 나눠서 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산성을 띠는 게 나죠. 그래서 얘가 HCl, 염기성을 띠는 다가 NaOH 수용액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H2O죠. 해서 기억은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에서 OH 마이너스 양 같은 경우에는 pOH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00이고,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00이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답은 50이 맞게 되죠.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이라고 하면 얘가 별로 안 묽혀지는 거죠. 네, 별로 안 묽혀져요. 그런데 pH가 10이다 라고 물어본 거는 지금 현재 상태인 거죠. 현재 상태보다 pH가 작아진다, 묽어지는 거니까 pOH는 커지는 거고 pH는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게 돼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17번을 봐보면 중성자분의 전자수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항상 같은 자료들을 먼저 봐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얘부터 한번 봐볼게요. AXB 플러스 2Y랑 AXBY의 중성자수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차이 나게 16분의 14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제 위의 자료를 볼 건데 같은 거를 볼 거예요. 여기서 뭐가 같냐면 이 둘의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은 거죠. 전자수가 같은데 중성자수분의 전자수가 5대 4라는 거는 중성자수가 4대 5라는 말이고, 얘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중성자수가 8과 10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XY의 중성자수를 구했잖아요. 그럼 X의 중성자수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봐줄 거는 X랑 Y의 양성자수 차이가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X의 양성자수 그냥 X라고 두고 Y의 양성자수 X 플러스 2라고 둘게요. 그럼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x는 6x 플러스 10이다 해주면 x는 6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6, 8, 8 이렇게 돼요. ax의 양성자수 6이죠. b 플러스 2y의 중성자수 10이죠. 그래서 답은 3분의 5 하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18번 문제를 봐볼게요. 18번 문제 보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라는 거는 얘는 무엇이랑 비례하냐? 그럼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전체 원자수니까 1g당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죠.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니까 얘는 n 플러스 2n이 곱해져요. 밑에 거는 2n이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21대 16은 분자량 4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n 대 3분의 1 곱하기 2n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실제로 7이래요. 그러면 나의 구성 원자수는 4인 거죠. 즉 n은 2다. 그럼 m은 3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3y4에서 xy의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9대 1이에요. 그 말은 x 대 y는 12대 1의 원자량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다시 x3y4의 분자량은 그러면 40이죠. 그러면 나에서 znyn의 분자량은 30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이거는 실제 값은 아니고 상대 값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 y가 2개 들어있으니까 2개만큼 빠지죠. 마이너스 2만큼. z2는 28에 해당해요. 즉 z는 14인 거죠. 그래서 x분의 z는 6분의 7이 되고요. n분의 m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분의 7, 1번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19번을 봐보면요.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음이온의 농도비 HA에 NaOH를 넣을 때 HA의 그 부피가 같으니까 NaOH를 넣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음이온의 농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증가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 말은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의 액성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농도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잖아요. 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으면 그냥 곱해서 이온수로 만들어주면 좀 더 보기가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온수를 120 그리고 200이라고 구하고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럼 나는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음이온은 A와 OH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가 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에는 A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120만큼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200이 되기 위해서 NaOH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200이 되기 위해서 NaOH는 320만큼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40ml에 320이라고 하면 나에서는 NaOH가 4분의 3, 240만큼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액성이 중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가가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의 액성을 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와 있는 게 이온수, 몰농도 혹은 부피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액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농도라든지 아니면 이온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음이온 양이온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여기서는 얘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에 대해서는 이 정보만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 라는 거 그냥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H2A 같은 경우는 10ml에 120이니까 얘를 그냥 10이라고 놔두고 농도를 NaOH는 30ml에 240이니까 얘는 8이라고 놔둘게요. 자, 이때 다에서 농도가 음이온의 농도가 8이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음이온의 농도가 처음에는 12에서 시작을 하다가 감소하다가 얘가 증가할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로 근사하냐면 NaOH의 농도에 근사해요. 얘는 8이죠. 그럼 얘는 아무리 넣어도 8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얘는 액성이 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m짜리에 NaOH 넣을 때 용액 안 바뀌죠, 농도. 자, 그리고 12짜리 H2A니까
12짜리가 8이 돼야 되니까 부피가 그 2분의 3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는 10이다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는 20인 거죠. 자, 그러면 H2A 240만큼 그리고 NaOH도 240만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랑 Na 1대1이죠. 그러면 여기에 H까지 1대1대1이 된다 해서 답은 5번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을 봐보면 자, 실험 2개가 나와 있고요. 반응 전과 후의 밀도비가 나와 있어요. 반응에서 반응 전후 밀도비 나와 있다는 거는 일단 질량이 같기 때문에 부피비를 알려주는 거죠. 1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후 부피비가 7대5고 2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후 부피비가 11대9예요. 그런데 반응 후 실제 부피의 상대값이 5대9이기 때문에 반응 전도 우리가 7과 11이라고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우리가 반응한 양 혹은 생성물의 양을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줄어드는 부피 비와 같죠. 줄어드는 부피가 2고 2죠. 즉 생성물의 양이 같다라는 걸 말해요. 생성물의 양이 같다는 거는 전체 기체의 부피 차이는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에 의해서 생기는 게 되는 거고 즉 A 질량 1에 해당하는 부피가 1이 되는 거고 C는 4만큼씩 생성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A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 전에 보면 B가 둘 다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남아있는 A 질량 차이가 이 질량 차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얘는 0.5W고 2.5W다 까지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남아있는 A를 싹 다 지워주면 얘가 원래 7에서 5로 가는 거였는데 A가 1만큼이 남아있는 거니까 1씩을 빼주면 6에서 4로 가는 게 돼요. 그럼 우리가 개수 A는 2다까지 구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C가 4만큼 생성이 되었으니까 A는 4만큼이 반응했고 B가 EA 플러스 B가 EC가 되는데 A는 4만큼이 반응했으니까 B 2만큼이 반응하고 C는 4만큼이 나온 거죠. 이때 질량 A는 1에 0.5니까 4에 2죠. 그러면 전체 2.5 반응했으니까 B는 0.5만큼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자량비가 2대 4대 아니죠. 분자량비가 4대 2대 5라는 거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분의 2 곱하기 2 해서 2번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6평 해설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